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하나 기자입니다. 보험 수수료 분급 개편 관련해서 지난달 31일 금융위 주최로 협회 여러 협회 꼈지만 금융위가 주최했다고 보고 설명을 가진 이후에 약간 분위기가 이제 거의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수수료 공개 사항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있어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분급은 거의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익히 우리가 분급이 굳어지면 벌어질 수 있는 시장 변화들을 미리 생각해 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일단 내용 보시겠습니다. 5월 중에 감독규정 개정 통하고 공시기간 3개월 통해서 내부 절차 통해서 8월 예상하지만 현실은 내년 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도입 가능성이 있는 보험 수수료 분급이 단순히 설계사의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라 설계사 채용부터 상품 전략, GA 조직 운영까지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굵직하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자, 10가지를 이 중복이 왜 생기냐면 이런 파장이 왜 생기냐면요. 지금 분급 수수료라는 제도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소득의 하락, 그 다음에 소득 하락분을 나눠서 분급하는, 이게 분급을 하면 보험사가 GA에 준 돈이 줄면서 일어나는 GA의 운영 자금, 그 다음에 유지 기간이 길어나면서 일어나는 GA의 유지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이골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설계사 이탈에 대한 관리 문제, 등등, 부직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도 분급을 시행할 만한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험사 설계사 GA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판매 수수료 감소. 이걸 500, 800 정도 줬었죠. 지금 생성보 공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보다 조금 높은 상품도 있긴 했는데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1차년도부터 유지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 레벨로 깔립니다. 12달 깔리고 7년까지 그 일부가 빠지면서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까지 해당 부분 양이 빠지면서 이골분이 그만큼 빠지겠죠. 물론 1차년도 수수료는 1200 룰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골 수수료에 대한 설계사 수수료가 받는 부분이 줄기 때문에 설계사 수수료의 감소로 설계수가 급감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사례가 없었으면 좋은데 호주 사례가 모집 인수가 분급하고 5년에 걸쳐서 4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약간 모집 설계사의 인정 조건이 무슨 제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무슨 자격 시험에 무슨 항목이 늘어난 것 같아요. 거기 줄긴 했지만 어쨌든 분급으로 인한 5년간 설계사 수 감소는 막대하죠. 그리고 수수료 축소가 지금 금감원이 내세운 수수료 분급을 보면 최대 2차년 빠진 분이 30%까지 줄면 그로 인해서 상위권 설계사 급여가 많은 상위권 설계사는 모르지만 중하위권 설계사에서는 활동비의 30%가 데미지가 온다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탈을 고민할 겁니다. 이 업종이 남을 것인가, 아니면 딴 업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또 신규로 도입 이 보험을 하려는 사람도 이 정도면은 내가 당장 가서 상위로 설계사의 생산성을 가져갈 수 없다고 치면 이게 설계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제 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혜 유동성. 아까 말했죠. 이 돈이 단순히 설계사가 받는 돈이 준 게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GA의 수책임,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운영비의 수수료의 30%를 써야 되는 운영비로 나중에 받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도 유지율 연계해서 받는 조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할 요건은 지혜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지혜 현금 흐름은 누계치로 이렇게 캐시를 이렇게 해보면 최대 50%, 52, 3%까지 나오더라고요. 금감원의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이 설명 말고 다음 설명에서 말씀드릴게요. 표로 그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선지급과 시책비 의존해서 이제 GA의 운영 사업비를 충당해 오던 GA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받는 돈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이 분급이 있다 보니 GA 자체도 GA 설계사 본사 간의 그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뭐 만약에 30% 50 최대 50%의 현금 유동성이 보조기 쉽게 그 운영이 불가능한 중소형사는 폐업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는 뭐 그 주는 대로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 지혜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당력 이런 보험료 수수료율이 낮은 그 상품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근데 수수료가 높아지려면 결국 두 가지예요. 장기 납입이나 상품 종류를 달리해야 됩니다. 장기 납입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건 지금 통합건강이나 간편건강 쪽입니다. 이게 이제 수수료율 요쪽. 지금 종신보험 5, 7년 납 팔다가 20년 체증형, 물론 7년에 원금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바뀌는 구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수료 분급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시책비 일어나 수수료 시책비가 한도가 일단 보이지 않는 한도가 있잖아요. 유리 1차년, 2차년, 3에서 7차년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 한도에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유도리를 부리려고 뭐 생보사, 손보사 간 유지관리 수수료에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기사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이게 뭐 유도리가 뭐 통일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거 회사가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뭐 수수료 엇갈려서 옛날에 뭐 수수료 야그 1차년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수수료에 트리거 포인트가 수수료가 트리거 포인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못하면 이제 다섯 번째 사업비에서 보장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돈만이 시책이 아닙니다. 상품도 시책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상품 시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게 이제 보험사 CSM 개선의 일동고신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CSM은 뭐예요? 미래 이익을 한꺼번에 인식해서 잡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또 이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 계약 유지율과 계약 그 중도 해지가 빨라서 초기 해지가 아니 그 계약 해지가 있다 보면 이제 쓴 돈을 다시 회수 못하는 일로 인한 사업비율 상승 부분에 그거는 예실차나 그 사업비율 예실차 쪽으로 카바링 친다 치고 그 문제는 차유하고 CSM 개선에는 이익이 되죠. 왜? 초기 사업비가 적으면 CSM이 느는 구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건전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요. 아까 말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여기 앞에서 1번에서 수수료 설계사의 이탈과 신입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고 했죠. 소득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 채용 방식도 신입보다 경력 중심. 아까 경력 중에도 중상위권 설계사의 리크루팅이 물론 많이 선의할 거라 본다. 근데 뭐 무조건 인원만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중상위권 설계사의 경력 설계사를 도입하려는 그 경향이 높아질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보험사가 주는 제에 주는 수수료가 분급이다 보니 캐시가 문제가 된다. 캐시가 있어야 뭐 경력을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경력을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형사 위주의 전환이 이제 여기서 예상되는 거죠. 일부 중소형사는 이제 대형사 쪽으로 흡수 합병되는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 유인 강화. 이거는 이제 뭐 보험사가 7년 분급됐으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왜? 분급으로 수술을 받는데 설계사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계약 유지를 깨지면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한 GA가 받기로 한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GA 내부에서도 장기 유지자에 대한 보너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불건전 판매 방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한두 달 팔고 상품을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6년, 7년으로 고객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유지 관리를 하면 불안전 판매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전 판매 방지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이게 뭐 금감원이 했는데 이 가능성이 뭐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유지율 개선과 불안전 판매 개선은 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수당 떨어지고 유지율 강화를 해야 되려면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원래 교육 없이 유지 관리를 못하고 고객들한테 가기만 해서 막 팔듯이 푸시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계약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평가하는 KPI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본사 차원에서 중도이탈 방지 프로세스 강화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업계가 그 영업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이상의 뭐 이슈나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10가지 안에서 크게 다 수렴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GA 영업이 단순 영업이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 신경 쓰는 좀 더 업그레이딩 영업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고요. 미리 준비하고 아직 시간이 1년여 남아있는 관계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